네, 안녕하세요. IT 지식 방송 토크 IT 지난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SAP ERP를 이제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로 어떻게 우리가 메인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 효용은 또 무엇인지 또 ERP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실전적인 방법론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게스트는요. 아이벤코리아 웨인리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 MRS 이게 그 메인 서비스, 매니지드 리질런시 서비스인데 그죠? 네, 리질런스 맞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메인 서비스죠. 네. 네, 매니지 근데 서비스라고 보시면 이제 그 ERP도 예. 메인 서비스를 하나 보죠? 예, 그럼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매니지 서비스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오늘 네네. 저희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음. 특별히 ERP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매니지 서비스 형태로 받아가실 수가 그럼 이제 있습니다. ERP를 메인 서비스로 국내에서 이렇게 서비스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ERP를 이제 중점적으로 ERP만을 하기 시작한 건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저희가 네. 됐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이것이 이제 요즘 이제 또 클라우드로 많이 가니까 그러면 3년 전에 했던 것들을 요즘은 이제 이것이 뭐 클라우드에서도 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시나 보죠? 예, 맞습니다. 어. 3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분들의 환경만을 가지고 네. 유효 자원이나 이런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매니지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발표드리는 이제 ERP 온 매니지 서비스 온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네. 훨씬 더 커스터마이저블한 그런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ERP를 애서 서비스로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예. 이것이 그냥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그냥 퍼블릭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처럼 예. 그런 걸 쓰는 건지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해주는 건지 뭐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준다는 것인지. 네. 예. 저희가 요번에 지금 이제 론치를 하고 있는 요 ERP 온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프라이빗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전 세계에 뻗쳐져 있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저희 IBM 데이터 센터, 코리아의 준비되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 안에 프라이빗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네네. 퍼블릭 환경 대비 훨씬 더 커스터마이즈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사양에 훨씬 더 저희가 요건에 네네. 그리고 SLA에 맞춰서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천 송도에 있는 거 송도에 맞죠? 있는, 네. 송도에 있는 IBM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좀 해외에서는 보통 ERP 하면 이제 뭐 퍼블릭으로만으로 많이 서비스 받는데 예, 예. 이건 좀 약간 한국적인 그런 서비스인가요, 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IBM 글로벌 오퍼링이라기보다는요. 네네. 한국 시장과 한국 고객분들에 맞춰서 한국에 네. 론치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한국적인 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한국형의 이런 거 서비스를 만드신 겁니까? 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한국 고객분들께서는 특히 이제 내 데이터가 한국 밖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또 네네. 영어적인 부분, 이제 언어적인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데이터 센터 안에서 환경 이런 서비스를 받아가시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 고객분들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원하세요. 네네. 뭐 단순 특정하게 패키지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이외에 또 다르게 부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뭐 인프라의 사양이라든가 SLA의 종류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객분들의 취향에 훨씬 더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로컬에서 네. 진행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SAP랑 예.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같이 뭔가 설계한 것 같네요. 예, 이 예, 서비스가. 맞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DB도 SAP 하나. 그래서 예. DB를 쓰고 SAP 패키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IBM한테 메인 서비스를 받으면 예. 뭐 SAP 따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IBM한테만 서비스 차지를 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AP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월차지라고 보시면 될 것 참,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러면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기존에 그냥 SAP를 기존에는 기업들이 SAP를 그냥 구매해가지고 많이 썼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예. IBM의 메인 서비스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 이제 SAP를 도입하시기 위해서는 뭐 컨설팅 받으셔야 되고요. SAP에 관련된 라이센싱 네.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모든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다 제각각 구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네네.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하나의 서비스 차지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패키지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 내에 도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이제 비용 절감 효과. 이번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 프라이빗 클라우드 네네. 환경으로 IBM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인프라를 이미 구축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굉장히 좋은 품질
지금 현재 IBM 송도센터에 존재하고 이미 계신 약 한 340명 정도의 오퍼레이터 분들이 네. 제각각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속해져 있는 분들이 언제나 24/7으로 서포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장애가 났다거나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장애가 날 때라도 전화를 걸면 네. 한국 사람이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 네네. 로컬에서 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걸 좋아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레퍼런스라고 나와 있는데 예. 여긴 그러니까 현재 그 어떤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 아까 3년 전에 시작하였던 그 매니지드 서비스로 ERP를 쓰고 있는 고객들인 거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단연 ERP뿐만이 아니라 이제 IBM이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큰 이제 스트래터직 아웃소싱 네. 그리고 또 굉장히 큰 레벨의 매니지 서비스 하는 고객분들도 계시지만 네. 여기에 보시는 이제 예다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성신약 같은 경우 네. 조금 더 그것보다는 작은 그리고 단위별의 매니지 서비스를 받고 계신 고객분들에 대한 레퍼런스고요. 네.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미 ERP에서 서비스를 이제 IBM에서 받고 계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기존에 이제 메인 서비스 받던 데 많은데 네. 거기들이 지금 이제 뭔가 그 아까 이제 송도 데이터 센터로 이제 지금 이제 온프레미스 쓰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네. 이제 이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예. 데들이 많겠네요. 예. 저희가 이번에 요 새로운 서비스를 론치를 하면서요. 저희가 이제 이미 보유하고 있던 고객분들께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 중에 이제 몇 분들께서는 이제 이미 10월 초부터 네.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시작해서 저희가 새로 꾸미는 ERP 에서 서비스 프라이빗 환경 안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우리가 그냥 온프레미스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했을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스무스하게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이것이 마이그레이션 될 건지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절차도 같은 거 궁금할 것 같고.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요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TF팀을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네. 그 안에는 단연 뭐 이퀴먼트에 대한 마이그레이션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저희의 프로젝트 매니저와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구비가 되어져 있고요. 네. 그 이외에 어차피 이제 송도에서 이미 서비스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간이나 혹은 그거에 대한 거리라든가 레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 전담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일단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고객분들의 as is 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렇게 마이그레이션 하셨을 경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들이 다른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네. 스터디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아웃티지 시간을 잡아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기존에 그 메인 서비스 받는 데들은 뭐 그거고 기존에 IBM의 메인 서비스 안 받고 IBM과 상관없는 지금 네. 그런 데들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데들이 이제 오늘 이 방송 듣고서 네. 바로 그 메인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메인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네. 그것도 유사한 이런 패턴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실 경우에도 이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as is에 대한 환경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저희 송도센터로 as a 서비스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드리는 서비스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그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많은 기업들이 물론 메인 서비스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메인 서비스라는 개념이 생소한 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메인 서비스는 어떠한 기업이 더 적합할까요? 어떤 기업? 예를 들면 어떤 환경에 있는 기업이 어떤 메인 서비스를 받으면 좋을까요? 뭐 그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네네.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IT 리소스라는 부분들이 언제나 이렇게 충분하게 버젯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당되어져 있는 IT 리소스들이 얼마나 그 회사에 가치 창출할 수 있는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컨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시거든요. 네. 하나의 IT 리소스가 뭐 인프라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 아웃티지 나는 이 엔드 유저 서비스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보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을 IBM이나 이런 전문 사업자에게 네. 넘김으로써 현재 존재하고 계시는 그 IT 분들이 훨씬 더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엔드 유저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혹은 오퍼레이션이나 기획에 포커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소기업분들께서 충분치 않은 리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최대하게 네. 그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지 아.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IT 담당자가 요즘 이제 IT하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네, 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오로지 그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비즈니스 잘 되게 하는 것에 그 IT를 활용해 줄까? 네. 그 부분만 이제 신경 쓴다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쪽에서 하고 IBM에서. 예, 예. 그 어떠세요? 지금 이제 메인 서비스 하신 지 이제 3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이쪽 분야 쭉 하셨는데 요즘 이제 이런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오면서 그 이런 메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분야가 예. 더 클라우드로 인해 가지고 또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3년간 한국에서 메인 서비스 시장의 이렇게 척도를 보면 네.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 뵀었던 CIO 분들께서도 메인 서비스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다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네. 내 회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워낙 IT 환경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웃소싱을 줌으로써 메인 서비스를 줌으로써 이렇게 훨씬 더 나의 리소스를 프리하게 네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네. 생각을 그러니까 뭔가 비즈니스 여건은 예. 훨씬 더 우호적으로 예, 맞습니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뵌 지가 한 3년 전에 예, 예. 그때보다 화색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국 이제 여기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물론 IBM의 인프라 좋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ERP라는 게 또 구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구현을 맞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것도 굉장히 좀 단기간 내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건 이제 두 번째 게스트 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웬니 본부장님하고는 이따 Q&A 시간 다시 만나겠고요. 두 번째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성우님? 네. 자, 두 번째 게스트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ERP를 ERP 전문가십니다. 화인소프트의 홍종희 상무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ERP를 신속하게 또 잘 이제 구축을 할 것인지 그런 방법론을 갖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사모님 좀 그 이런 ERP 분야에 있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SAP 2000년부터 시작해서 야, 15년 정도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IT 하시는 분도 많은데 뭐 네. 자바라든지 뭐 이렇게 IT 운영자들도 많고 네네. 그 또 ERP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네. 이게 IT 운영하시는 오늘 주제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네. IT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개발자 SAP나 ERP 쪽으로 네네. 약간 이직이랄까? 그러니까 커리어 패스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현재 우리나라 ERP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근데 ERP는 어차피 다 도입된 거 아닙니까 이미? 그쵸. 이미 한, 다. 예. 근데 네, 맞습니다. 한 90% 정도 기업이 다 도입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1990년부터 이제 뭐 대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부터 도입을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 지원 사업을 해서 또 중소기 중견기업들도 많이 도입하셨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입하고 계셔서 굉장히 많이 도입하고 계십니다. 자, 그 도입 다 됐으면 네, 네. 뭐 이제 상무님도 비즈니스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도입했는데 뭐 무슨 컨설팅을 왜 해? 예.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표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되게 많은 회사들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기업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걸 도입하고 싶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오, ERP가 탑이네요. 매년 ERP가 항상 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네. 뭔가 기존에 이미 90% 이상 도입된 네. ERP 시스템에 대해서 네네. 뭔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ERP를 도입하셔서 실패한 경우도 많고 네. 그다음에 뭐 성공했다고 하셨는데 ERP를 통해서 뭔가 좀 ROI라든가 좀 어떤 레비뉴를 좀 받고 싶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체감 못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자, 이게 뭔가 네. 그 어떤 뭐랄까 실제 네. 한국에서 예, 중소기업 예. 실제 사례를 약 분석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왼쪽 도표하고 예, 예. 오른쪽 도표하고 뭐 네, 네. 빨간색 파란색 있는데 예, 예. 요즘 설명 좀 해주시죠. 뭔지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왼쪽 도표가 이제 목표 성숙도라고 해서요. ERP를 도입하든가 뭐 이랬을 때 기업들이 이제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시스테믹하게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기업의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핵심 역량이고 노란색은 어떤 미디엄 정도 되는 아, 거. 네네네. 그다음에 L은 이제 로우 레벨 정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목표 성숙도를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ERP 도입하고 나서 대부분 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성숙도가 현재는 이제 로우 레벨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퍼져 있고 그러니까 네. 관리가 안 되는 영역이 더 많아지고 아, 네.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 못한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네.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먼저 이제 도입 단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지 현재.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ERP 도입하실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도입 이사 결정할 때 고려사항 넘버원이 예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산이 좀 박하세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젝트 인력들이 대부분 이제 겸업을 하십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TF팀이라고 해서 따로 내주는데 근데 이제 중소중견기업 같은 네네. 경우에는 현업을 하면서 같이 네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입할 때 좀 집중도가 떨어지고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또 들어갔을 때 컨설턴트나 이렇게 개발자 역량에 따라서 프로젝트 퀄리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네.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저희들이 고객들한테 들어보면 90% 정도가 이제 프로젝트 인원 겸업 참여했다라고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능법이 추가 개발한 거니까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추가 개발한 게 한 40% 정도 더 네.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현 기간 중에 4분의 3이 구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계하고 설계하는 시간, 네.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설계하는 시간이 예. 길면 좋은 거 아닙니까? 원래? 아닌가요? 뭐 원래는 그러니까 좋아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전략을 갖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아까 그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제 막 네, 되는 맞습니다. 그런 거 말씀하신 거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아, 설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ERP라는 건 하나의 패키지는 네.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좋은 프로세스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기업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거 안 맞다 하면서 이제 계속 바꾸다 보면 설계가 오케이. 바뀌고 개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ERP라는 것이 그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운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지금. 그렇죠. 네.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러니까 ERP 요원으로 선발돼서 ERP를 처음 도입하고 운영하시던 분이 회사를 떠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너무 힘들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많이 떠나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또 다른 자원을 또 교육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그렇죠. 생길 또 수 있는 중소기업은 거죠. 예. 그걸 대체할 사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누가 맞습니다. 나가면.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개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도입 단계 개발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운영 유지 보수에 엄청나게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통합을 한다든가 조직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변경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결국 여기 보면 그 60%의 항목이 이제 운영 이후에 미사용됐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입 단계는 필요하다고 막 이렇게 막 말씀하셔서 했는데. 개발을 막 하셨는데 네. 나중에 1년 뒤에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 개발한 항목 중에 60%는 아예 사용 로그인 자체를 안 한 네. 그런 형태로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말씀 들어보면 네. 결국 이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네. 상황의 어떤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예. 뭔가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그래서 어떤 있고요. 제어도 예, 안 되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막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 공수도 많아지고 네. 막 이렇게도 안 쓰는 것도 많아지고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 중소기업체가 도입했을 때 뭔가 그 네. 목소리 큰 사람들 것들 네. 그런 것을 좀 제어해 가지고 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그 요구 사항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객분들이. 아니면 뭐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건가? 아니요, 컨트롤 타워는 있으신데 있어요? 뭐 네. 다들 경험하시니까 그런 네.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들 목소리보다는 우리 회사 나갈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걸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 맨 처음에 아. 도입할 때부터 아, 내가 오케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원칙이랄까 네. 우리가 가야 될 뚜렷한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딱 정해놓고 예, 맞습니다. 우리 모든 결정은 네. 이 원칙이나 네. 이 방향성에 따른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아. 계약 시점부터 ERP의 투비를 미리 설계해 놓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방식은 에지이즈 분석하고 투비를 맞추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면서 요구 사항이 나오고 투비를 만드는 과정에 계속해서 개발 항목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없애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뭐 설령 그런 걸 했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상무님한테 예. 갑이 예. 아, 홍상무, 아, 이거 이렇게 좀 해줘. 그러면 또 네.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요구하기도 좀 힘들어질 수 아,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럼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이제 제기하신 거잖아요. 예, 예. 네. 이제 문제 제기했으면 뭐 대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안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기만 나오신 건 아닌 거죠. 예, 그죠? 예, 네. 예. 자, 대안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안이라고 하면 저희 SAP에서 이제 RDS 솔루션이라고 해서 그 ERP 도입의 어떤 새로운 시각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식으로 풀어 본 건데요. 아, 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그 해외 좋은 사례 같은데 예, ERP가 도입되는 맨 밑에 박스한 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3년도에 IBM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근데 이제 ERP를 도입해서 잘 쓰고 있는 고객들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했나에 대한 게 그 밑에 있는 두 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100% 온 버짓. 그러니까 예산 잡은 거 내에서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추가로 뭐 돈이 들거나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0% 정도만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개발 스코프에서 조금 더 개발했다라는 네. 걸로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려면 네. 뭐 what과 when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예, 예. 저 설정을 처음에 정확히 하자 그렇죠. 예, 예. 그거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네. 내가 ERP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what을 먼저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when이라는 건 도입 시기가 언제 도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것도 중요하대요. Y도 중요하대요. Y. 우리가 ERP를 왜 하는지도 확실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Y는 고객분들이 더 잘 아시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본인들이 ERP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가 이제 본인들이 관리가 안 된다라고 느낄 때거든요. 그러니까 ERP를 왜 도입했는지는 사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입하시는 거고요. 자, RDS가 네. SAP RDS가 이게 그러면 이런 것을 네. 아까 좀 말씀 이거 문제 제기 네, 여러 가지 네. 이슈들을 뭔가 잠재울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 방법론입니까? 구축 방법론이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축 방법론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네.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산업에 잘 맞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준비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가지고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구성 요소가 돼 RDS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ERP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그 ERP가 SAP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 해서 돼 있어야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거는 어차피 선진 회사들이 쓰고 있는 프로세스거든요. 아. 그걸 통해서 이제 회사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RDS가 빠르게 구축하는 거다 보니까 그 현업에 대한 교육, 트레이닝 네네. 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픽스 스코프에 픽스드 프라이스로 돼 있는 어떤 그 서비스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구성돼야만 RD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4주 이내에 수행한다 그랬는데 예, 예. 아니 그럼 ERP가 4주 이내에 임플리멘트가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일 짧은 기간을 4주라고 표현한 거고요. 네, 네, 4에서 12주 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컨텐츠란 거는 네. 이 소프트웨어는 거는 SAP 라이센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컨텐츠라는 건 이제 업종별 업종별 베스트 프랙티스가 예, 여기 예, 또 맞습니다. 녹아 있는 거죠. 예, 인더스트리별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구축하는 방법론 같은데.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RDS에서 말하는 거는 그 기존에 말했던 어떤 빅뱅 어프로치나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를 이번 기간 내에 ERP를 통해서 다 바꾸겠다라는 건 아니고 네. SAP가 주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그 처음에는 그 베스트 프랙티스 위주로 네. 접근을 하고 네. 그 위에 이제 오퍼레이션을 계속 하시다가 운영을 하시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자라는 방법론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예, 맞습니다. 하고 나서 그다음 쭉 운영해 놨다가 예. 또 가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맞습니다. 여기서 밑에 보시면 이제 밑에 파란 줄이 네. 그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 에지이즈 분석하고 투비하고 구현한 다음에 고라이브를 가는 건데 네. 저희 1차 요구 수준보다도 항상 낮게 시작해서 높게 갔다가 나중엔 더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빨간 선은 이제 RDS 하고 이제 MRS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아예 구축을 해버리고 네. 운영을 쭉 하시다가 그다음에 운영하시면서 나온 요구 사항을 가지고 한 번 더 점프업하자라는 게 이제 RDS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그 SAP에서 디자인 띵킹 네네. 그게 이제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도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거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어차피 도입 시점에는 SAP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요구 사항을 낸다고 해도 아까처럼 이제 낭비 요소만 네. 개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그렇죠. 전문가가 되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적용하자라는 그래서 사실 이게 현장에서 이제 뭔가 적용되면서 네. 유리한 것도 나오는 거지. 그렇죠. 적용되기 전에 아무리 뭐 얘기해봤자, 네. 그죠?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이 RDS가 이제 도입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RDS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요. ERP 자체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 아니면은 뭐 규제라든가 환경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좀 더 추가해야 되는 뭐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RDS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ERP가 이제 뭐 데이터나 아니면 시스템, 그다음에 피플이 레디가 되면 다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다가 확장할 때도 그 확장하는 솔루션도 다 제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현재 SAP가 한 70개 정도의 RDS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네. 지금 이것이 RDS로 실제로 이렇게 뭐 구축된 데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뭐 2013년부터 그 처음에 2013년에 소개했는데 그때부터 한 5업체 정도가 도입을 하셨고요. 프로젝트가 이제 그거는 이제 사이즈가 A1, 지금 이제 S4 하나라고 하는 그 A1 규모인데 A1은 뭔지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SAP가 제품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뭐 두 가지라고 일단 중소 중견기업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S4 하나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제 옛날에는 R3라고 부르고 지금은 뭐 S4 하나라고 부르는 그 A1이 있었고요. 네. 있고요. 이거는 평균 프로젝트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네네. 7에서 한 10개월 네네.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SAP 비즈니스원이라고 하는 좀 더 작은 기업을 위한 네. 솔루션이 있는데요. 네. 그 S4 하나를 적용하는 기업이 평균 한 10개월 걸리는 거를 3개월, 그러니까 12주 만에 프로젝트를 해서 아, 네. 성공적으로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거 하나의 ERP 도입하자 대세처럼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RDS를 계속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전통적인 방법에서 잘 안 변하시는데 성공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고 도입하는 기업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SAP는 사실은 요새는 RDS 아니면 프로젝트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저희들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과정이겠죠? 네, RDS 요거는 도입할 이제 때? RDS를 도입할 때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뭐 SAP를 가지고 가서 그냥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이제 프리세일즈 단계부터 고객 적합성 평가를 해서 맞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4주나 12주 내에 프로젝트를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관리로 들어가는 그건 단계별 예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실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만나게 되는 이제 WBS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항목들이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고 네. 고객과 컨설턴트가 컨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4주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아까 그 첫 번째 세션에서 네. IBM에서 이제 메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메인 서비스하고 네. 이 RDS 방법론이랑 네네. 같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네네. 상무님은 그 실제로 이제 ERP가 네네. 이제 구축되는 네네. 그것을 이제 컨설팅 하시고 그렇죠. 하는 것을 하는 거고 네. IBM은 그 관련된 이제 인프라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을 IBM에서 이제 해주는 거고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서비스 같이 융합돼서 제공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RDS가 어차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드 어프로치니까 페이스에 맞게끔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Q&A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자, 김성환님, SAP 구축이 되는 비용 중 컨설팅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매니지드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대비 어느 정도인가요? 물론 구축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적인 시스템 구축 범위에서요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뭐 시스템적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미 이제 메인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자체가 이미 굉장히 구축되어져 있는 인프라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하드웨어를 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네트워크라든가 보안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부분이 전혀 더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약 20에서 25% 정도 타겟을 가지고 저희가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10%가 될지 30%가 될지는 이제 좀 기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겠고 또 설문에서 하신 분들 추첨해서 저희가 경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창희님, RDSAD가 디벨로퍼먼트가 아니라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의미 제 영어 강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디벨롭먼트라면 보통 이제 개발, 구축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면 준비된 걸 갖다가 설치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P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되어 있는 패키지 되어 있는 제품을 네. 가서 설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 자, 윤지아님, 클라우드 환경에서 SAP 패키지 서비스를 수행할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객 요구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기업 환경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외에 이러한 산업군 환경에 각각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도 바로 사용 가능한지요. 그게 아니면 기존의 방식처럼 인프라를 제외한 상황은 개발하는 비용, 시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타겟층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IBM의 SAP, ERP 메이지 서비스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말씀하신 것인지요?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 일단은 저기 뭐야, 저- 그 두 번째 본부장님, 질문은 제가 이제 저걸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아까 그 메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 ERP, SAP 메인 서비스가 타겟이 뭐 대기업이냐, 뭐 중소기업이냐, 어떤 인더스트리 그런 것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예, 먼저 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대기업군은 아니고요. 네. 중소기업 네. SMB를 위해서 저희가 마련된 서비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대기업이 아니라고. 네. 대기업군들께서는 네, 이유가 보통 사서 하시겠죠. 이미 쓰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큰 스케일 이미 그리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고 네. 이미 구축되어 있는 ERP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본인들이 네. 가지고 이미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그럼 보시면 중소기업이라면 이게 메인 서비스 아까 그 라이센스 정책이 어떤 뭐 서비스가 그러면 뭐 100유저가 아니라 뭐 20유저 뭐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존재를 하고요.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이제 만들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패키지가 5유저 네. 정도 단위까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유저에 이걸로 ERP를 내 클라우드를 이용한다. 예. 할 때 유저당 그냥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데 물론 여러 조건마다 다르겠지만 예. 뭐 비싼 거, 싼 건 한 얼마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가격을 그렇게 다 네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하셨을 경우 대비 네, 저희가 TCO 세이빙에 대한 부분을 네. 마찬가지로 약 한 20% 정도 타겟을 가지고 네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성만님, SAP R3 4.7을 사용하고 있는데 샘 메이드 서비스를 도입하면 마이그레이션 문제가 없는지요? RSA 4.7은 좀 올드 버전인데요. 음,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SAP 아마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자, 심동환님, 이 가격 경쟁력에서 볼 때 국내 업체보다 가격은 이제 비쌀 것 같은데 SAP에다가 이제 ERP도 SAP 또 IBM의 메인 서비스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뭔가 기술력이랄까 차별화된 포인트는 뭘로 보시는 건지.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제 IBM의 데이터 센터가 티어 3 데이터 센터로서 한국에서 이제 가장 이제 리질리언트한 가용성이 높은 센터 중에 한 곳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IBM이 이제 아무래도 하드웨어 벤더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인프라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이미 상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구매하시게 됐을 경우에 하드웨어에 따른 유지 보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따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력을 파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셨었는데 이젠 이미 상주하고 있는 조직들을 사용해서 네. 저희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특히 저 IBM의 가격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이제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네. 다른 타 국내사 대비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도 이제 ERP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도입했을 때 메인 서비스 안 받고 사가지고 뭔가 구축하고 뭔가 드는 비용, TCO 따지면 이것도 경쟁력이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그렇게 있는 보고 거예요? 있습니다. 예. 뭐. 자, 허영광님, 중국,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에 국내 회사의 해외 법인들이 사용하는 레퍼런스가 있는지요? 해외 법인의 경우 사용자 속도와 로컬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일단은 저 두 번째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음. 첫 번째 이제 레퍼런스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브랜치를 두고 있는 보험회사라든가 혹은 이제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조 그리고 이제 유통업을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해외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레퍼런스는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흥철님도 이분도 이제 해외에서 제조업하는 회사인데 베트남이라든지 이분도 이제 그 네트워크 아마도 동남아시아 같은 데 이제 네트워크도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저분에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아니 그러니까 네트워크 회선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저 인프라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SAP 소프트웨어 자체로 보면 현재 웹이 지원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고객분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데 다들 자회사를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서비스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지역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가 안 좋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빼고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네트워크가 안 좋은데도 다 해법은 있습니다. 네네. 네. 자, 홍성호님, SAP RDS에서 DB를 운영자가 직접 고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운영자가 직접 본다는 말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DB를 처음에 계약하실 때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MS SQL을 하실 건지 아니면 하나 DB를 하실 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좀 더 상위 레벨에 있는 건 S4 하나라고 이름 자체를 바꿔서 네. 현재는 하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자, 그 다음에 최병감님, 과거에는 IBM이 주로 비즈니스 컨설팅을 주로 하셨는데 현재는 커머셜 패키지를 가지고 커머셜 솔루션 컨설팅으로 사업 구조가 변경이 되었나요? 아니면 SAP 컨설팅을 하실 때 비즈니스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커머셜 패키지 컨설팅으로 사업 구조가 변경이 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커머셜 패키지를 또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구조까지도 생겨난 부분이고요. 네네네. 지금 현재도 비즈니스 컨설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네. 두 번째 관련돼서 질문이 두 번째 파트 질문이 잠시만요. 네. 컨설팅 할 때 비즈니스 컨설팅이 포함.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약 안에 저희가 네. 될 수 있는 옵션이라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필요하시면 당연히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혜리님, SAP 매니지드 서비스는 SAP의 모든 버전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인가요? SAP의 모든 버전이라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SAP를 운영 중이시면 매니지 서비스라는 인프라로 옮기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이그레이션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신규로 도입하신다고 하면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최신 버전을 제공하겠죠. 네. 예. 강상호님, 오너미 CEO에게 이 제품 도입을 위한 기한을 올린다면 어느 장점을 부각해서 보고서를 올려야 할까요? 네. 품위서를 써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써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닙니다. 관점. 예, 네. 장난이고요. 네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오너나 CEO 분들이 가장 크게 컨선을 가지고 있는 부분 두 가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거 오퍼레이션 퀄리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코스트 세이빙을 할 수 있느냐에 네. 대한 부분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강론적인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그 안에서 나올 것 같지만 네. 그 두 가지의 토끼를 다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 가장 큰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트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상반되기 때문인 거고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특히 지금 굉장히 뭐 동남아나 이쪽에 해외에서 같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미 동남아나 중국 쪽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서비스 퀄리티까지 저희가 보장을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계약의 구조 자체가 이제 아까 질문 중에 제가 한번 봤던 질문이 이제 클라우드와 매니지드 서비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에 대한 할당을 네. 플렉서블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매니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단연 자원만이 아니라 저희의 계약 구조 자체는 SLA 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IBM이
뭐 파트너와 같이 같이 협력을 통해서 단순 자원만 제공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리스폰서빌리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퀄리티의 서비스, 네. 아우티지에 대한 계약 구조를 가지고 음. 하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퀄리티에 대한 품질을 저희가 보장해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러한 레벨의 SLA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상무님은 이거 홍상무님도 이제 네. RDS를 네. 이제 오노미 CEO한테 뭔가 네. 이제 기어 올린다면 어떤 네. 좀 포인트를 얘기해야 될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진 내에서 프로젝트 할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SAP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걸 회사에 적용해서 ROI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늘 것 같아요. 네. 자, 김지호님, 요새 회사 간 합병 인수로 인해서 두 개의 SAP 시스템을 합칠 경우에는 메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 있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두 회사가 합병됐어요. 두 개 다 SAP를 쓰고 있는 거죠, ERP를. 네. 예. 그럴 경우에. 그 사실 이제 인프라로 옮기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IBM 영역이고 그 인프라에서 나오는 뭐 베네핏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뭐 어쨌든 그 여기에는 이제 RDS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SAP 두 개를 이제 합병했을 때는 어떤 모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색다른 또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네. 서비스를. 아. 예. 자, 유경환님, ERP 서비스가 IBM 클라우드 소프트 레이어로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인지요? 방식은 파스 형태로 적용되는지요? 이건 소프트 레이어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네, 그죠? 예, 지금 네. 저희 이제 소프트 레이어는 이제 네. 저희가 글로벌에서 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영역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네, 이아스죠. 네네. 네, 이아스인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네네네. 환경, 로컬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네.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이아스보다는 저희는 이제 서비스 레벨에 네네. 기반을 한 네. 서비스의 다른 점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형태 같은 경우는 ERP라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파스보다는 이제 사스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기현님,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ERP는 기관 시스템으로서 기타 레거시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MES라든지 클라우드 ERP를 사용하게 되면 레거시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요? 그에 따른 보안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ERP 쓰면 MES 쓰시는 고객들 많은데요. MES 그러니까 사실 프로세스 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죠. ERP에서 플랜을 내려주고 MES에서 실적을 게더링해서 그걸 다시 ERP로 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이제 클라우드라고 해서 리모트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뭐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는 있으실 텐데 네. 인터페이스는 뭐 일반적인 방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서비스 받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ME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생산 시설에 가 있는 솔루션이고 그 안에서 실적을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MES에서 내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네트워크 통해서 인터페이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는 없습니다. 네. 그 윤대섭님, 영림은 ERP를 사용 중인데요. 타 ERP를 사용 중인 회사에게 SAP를 전환해야 한다고 컨설팅 하신다면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다른 회사 ERP를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국내 ERP를 그냥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요즘 이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내 ERP들은 해외 진출하실 때 갖고 가시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SAP를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국산 ERP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과 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물류 물류 부분을 관리를 하고 그 관리된 거를 다시 회계 쪽으로 넘겨서 회계에서 결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SAP는 물과 재가 통합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기본적인 장점을 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 하실 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광란님, MRP 도입한 후에 ERP 시스템을 2번이나 교체 운영 중인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기존의 오라클 DB를 SAP RDS에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과 경영진에게 신규 도입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설명드렸던 거하고 일맥상통하시는 것 같은데요. ERP가 필요해서 계속 도입은 하시는데 실패를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오라클 DB 같은 경우에는 SAP에서는 사실
지원을 안 하죠. 지원을 안 합니다. 현재는. 네. 네, 과거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SAP RDS로 하시게 되면 신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라클 DB에 있는 기존의 ERP DB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이렇게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네. 유미연님 마이그레이션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마이그레이션. 네네. 그러니까 인프라를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건지 아니면 ERP라든가 이런 거를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건지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무중단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ERP 내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ERP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면 사실 ERP 자체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DB 구조가 거의 많이 틀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이익이 될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도현님, SAP 하나가 다른 DB에 비교해 뛰어난 장점이 무엇인지요? 소규모 및 대규모 상황에서 다 이용 가능한지요? 뭐 이용하신다면 다 이용하실 수 있는데 SAP 하나는 지금 기존 DB하고 좀 구조가 틀리죠. 인메모리라고 DB 죠. 해서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DB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SAP에서 말하기로는 한 4배 정도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리포트나 원하는 자료를 그때그때 즉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대규모 기업도 소규모 기업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수가 많지 않고 데이터가 많지 않다면 그 SAP 하나를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뭐 하나를 그 A1 규모급이 되시는 회사라고 하면 현재는 이제 하나 DB만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주흠님, ERP로 사용하는 기업 내부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메인 서비스를 받을 때 보안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예. 뭐 아까 차트 한 장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 그리고 또 금융권 고객분들에게 저희가 이미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두 가지 정책, 그러니까 두 가지 보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IT에 대한 보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보안을 생각을 하시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보안 자체는 이제 계약적으로 저희가 네. 라이빌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계약적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네. 두 번째 이제 IT에 대한 보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 보안 패키지 아키텍처가 들어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리게 돼 있고요. 네. 그 기본 베이스 자체는 IBM 글로벌 시큐리티 프랙티스 스탠다드를 따르는 베이스고 그 이외에 다른 더 보충 네. 하고 싶으신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얹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기본적인 패키지를 보시고 그 이외에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이외에는 더 온톱으로 해서 저희가 매니지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프라이빗 클라우드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김 의원님, 해외 지사에서 본사 ERP 접속하고 싶은데 VPN도 지원되는지요? 예, 됩니다. 네. 지금 뭐 한국에서 이미 서비스를 받고 계신 고객분들도 그럼 해외 지사에서 VPN 이제 통해서 접속하는 하고 것도 계시고. 다 라이센스에다 다 어차피 한 유저로 다 인식되는 거죠? 예, 그거에 네. 대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SAP 디폴트 OS가 수세 리눅스인데 그럼 SAP ERP 최초 구축 시 수세 리눅스가 기본 주축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수세 리눅스가 그 디폴트 OS는 아니고요. 하나 DB에 이제 수세 리눅스를 많이 쓰는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만들 때 DB를 구성하면서 이제 OS를 수세 리눅스를 쓰고 있고요. DB 서버 이외의 서버는 뭐 수세 리눅스가 디폴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최감래님, 최근에 ERP 관련해서 웅진에서도 SAP와 협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BM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요? 예. 뭐 저희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웅진도 어떤 매니지 특정 서비스를 웅진도 매니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건 아니, 그냥 ERP 예. 서비스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쵸.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네네네. 저도 이제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프라이빗 환경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플렉스블하게 증가량이라든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뭐 한 달
혹은 뭐 분기 말에 갑자기 늘어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거에 맞도록 과금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가격을 가지고 쭉 이렇게 월정료를 커밋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네.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거기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플렉서빌리티를 다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하나 네네. 짚고 넘어갈 건 있는데 네네. 웅진이 SAP하고 협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웅진인 같은 이제 컨설팅 회사들한테 SAP가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맞게 사업들을 다 진행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네. 차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이제 웅진이 택한 방법론과 웅진이 택한 그 클라우드 환경이 뭔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네. 이제 그런 데서 차이점이 날 수 있겠죠. 아, 네네. 예, 예. 자, 그다음에 그 유경환님, SAP ERP 서비스에 대한 SLA 수준이 어떤지요? SLA는 이제 결국 이제 각 이제 다 그 조건마다 다 다른 거죠. 이거는 예, 뭐마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조건마다. 거지고. 틀린 부분이신 거죠. SAP ERP 서비스 SLA 워낙 다양해서요. 네, 그거는 이제 고객이 선택하에 나는. 근데 이런 것이 그 서비스 계약서가 영문으로 되어 있나요? 국문으로 되어 있나요? 저 국문으로 되어 국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되게 복잡하지 않나요? 그거 굉장히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SLA 서비스 그 어그리먼트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그 직관적으로 고객이 봤을 때 예, 예. 이게 뭐라는 것이 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수준인 건지 아니면 이따만 이렇게 두꺼운 철로 해가지고 그냥 그 변호사들만 볼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SOW 형식이기 때문에 네.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 그러니까 스콥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어떠한 식의 SLA를 갈 거냐, 페널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빌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대하시는 그런 계약서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나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지 않습니다. 자, 그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SLA 아닙니까, 그죠? SLA 어떻게 매니아다가 굉장히 달라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근데 SLA라는 것을 그 우리나라 사용자들, 운영자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뭔가 이분들이 좀 거기에 대한 그거를 잘 그걸 잘 계약이라는 걸 할 때 팁 같은 걸 주신다면 아니면 뭐 그런 걸 스터디라든지 뭔가 이분들도 그거에 대한 거 스킬업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좀 조언을 하나 해주시죠. SLA 관련돼 가지고 부분에서 조언을 체크 포인트라든지. 제가 뭐 세 가지로 브레이크다운을 좀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피지컬한 부분에 대한 환경을 좀 어세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네. 데이터 센터의 로케이션이라든가 그 데이터 센터가 그 전에 뭐 아우티지가 났었다라든가 이런 히스토리를 좀 체크하시면서 그리고 IT 환경 정말 그 IT에 대한 뭐 저희가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서버의 사양을 사용하고 있는지 너무 오래된 서버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피지컬한 환경을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히스토리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런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떠한 고객들을 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퀄리티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약적으로 SLA의 예를 들어서 99.98% 혹은 뭐 1년에 몇 시간 미니멈 개런티라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만약에 그게 이행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떠한 부분에 페널티 조항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어차피 이런 계약을 하셨을 경우에 이제 법무팀이나 네. 오너 CEO 레벨로 이제 올라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런티를 훨씬 더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근데 뭐 SAP ERP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학습 곡선이 좀 있어서요. 그러니까 사용자 단에서 나오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로 맺었을 때 초기에는 좀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적어지는 형상을 항상 나타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초반에는 SLA에서 시간을 규정했을 때 조금 부족할 수가 있고 후반에 가면 남을 수가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매니지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네. 유경환, 강상원, 이용초, 윤지아님 요 네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그 보험 보낸 보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마저 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고 갈까요? 네. 그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소기업 IT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분화된
일들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모바일이라든가 소셜이라든가 새로운 분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니지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더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이러한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IBM이나 이런 전문 사업자를 통해서 내리심으로써 IT 부서가 비즈니스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는 ERP 도입 고려를 만약 하고 계신 고객이라면 좀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그다음에 좀 플랜을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확실한 ROI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도입하시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적극적으로 질문을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한두 시간 있으면 퇴근이니까 마지막 오후 잘 보내시고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